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117조 대승기탕과 소승기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양명병을 지나게 되면은 양명병 조문이 비교적 어느 정도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양명병 조문을 지나가면은 거의 그 중경서에서 보는 사문병이라고 하지만은 음병은 몇 개의 처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3분의 2는 지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문을 보면은 우리가 본문, 원문이 굉장히 길어요. 예,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자세히 이렇게 내밀한 세계를 보면은 그렇게 긴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볼 때 복잡해 보이는 거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핵심을 키포인트를 추려가지고 보고 기준을 삼으면 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의미가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복잡한 현상은 간단하게 판단을 내리고 단순하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깊게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우리가 눈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는 게 자랑스러운 말도 아니고 부끄러운 말도 아니에요. 왜 제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겸손 떤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자랑한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이런 글을 봤을 때 양명병 이렇게 벌써 이런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안 된다. 이거는 훈련이니까 제가 한 번만 얘기해도 될 문제를 두 번, 세 번, 심지어는 100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한의사 세계의 한의사들의 의식 구조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한의사들 상한론뿐만 아니라 모든 조문이나 다른 어떠한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식이 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써 이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명병으로 시작하면 이미 이 양명병이라는 말에 우리는 이미 의식이 전도되어 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서 양명병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양명병 한번 보겠어요. 위가실이잖아요. 위가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승기탕을 써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읽다 보면은 백날을 공부를 해도 일정 부분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양명병이라는 이와 같은 조건이 왜 이것을 양명병이라고 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자들이 와가지고 저 양명병입니다. 제가 태양병에서 저 태양병 경과 오리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환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환자는 와서 증상만 나타낼 뿐이에요. 그 증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저는 소음병이다, 태음병 이런 말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소음병에 가도 나타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 맥지. 양명병에 관계없이 맥이 지하다. 그런데 맥이 지한데 비록 땀 흘리나. 맥지 한 줄이나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숫자를 왜 썼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대에서부터 소위 한문학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의학은 저한테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학문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본과 한 2, 3학년 돼서부터 어느 정도 원서들도 보고 그랬지만 저는 한문학에 대해서 중국 철학사, 그것도
그 막 개념 없이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끝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옛날 방식대로 사서삼경을 읽었고 그러니까 저도 일종의 그 교조화된 그와 어떤 학습 체계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좋게 나쁘게 말하면은 육아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글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좋게 말하면은 저는 옛날 관점이죠. 그 한문의 엘리트 교육을 그래도 받은 사람이다. 예, 글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다라는 걸 안 거예요. 뒤죽박죽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자를 공격하고 주자를 좋은 점은 취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비판하는 입장으로 변했지만은 제가 공부를 할 때 제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옛날 사람이 결코 어리석어서만 이와 같은 그 공부를 시킨 이와 같은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괜히 현토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토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예, 신라 때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현토에 의해 가지고서 한문에 나오는 이 현토에 의해 가지고서 뭐 일본의 가다카나가 발생이 됐다고 할 정도예요. 옛날 사람들이 신라 고려 때 사람들이 결코 어리석어서 한문에다가 이 토를 다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토 자체도 구전되어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서삼경에 나와 있는 현토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것은 주자의 주회를 통해 가지고서 현토가 만들어졌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 논어 첫 구절에 하기 시습지면 불령열로와 이렇게 했을 때 왜 굳이 하기 시습지면이라고 토를 붙였을까? 이것이 올바른 토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일종의 훈련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임상가하고 처방 공부 한 번만 했지 그런 거.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문을 보다 더 즐겁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글을 쓴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데에 관심을 갖느냐면은 제가 막상 글을 쓰는 입장에서 글을 읽는 입장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결코 우연히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썼을 때는 글이 자기 의도하고는 다소의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어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역전의 현상을 일으킬 때 숫자를 쓰는 거예요. 자, 맥이 지하면서 땀이 흘리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낮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맥이 지하면서 비록 땀을 흘리고 있지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에는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오한하다. 자, 이렇게 말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보통 한출하면 오한하기에 마련인데 오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증상이 아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앞서서 전제 조건을 이렇게 속된 말로 밑밥을 이렇게 딱 깔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중경서의 그것은 굉장히 볼만한 게 있어요. 그러나 후세의 글들은 이런 게 없어요. 예,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공리적으로 쓴 거예요. 이것은 현상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독특한 문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까짓 게 뭐가 중요했어요? 추위를 타든지 추위를 타지 않든지. 이게 굉장히 상한론을 쓴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발안해서는 안 된다. 병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몸이 반드시 중하다. 단기한다. 이것만 보면은 마왕탕이나 대청명탕을 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복만이 천하고 참 기가 막힌 복만이 천.
주증과 객증은 주증은 앞에다 쓰고 객증은 뒤에다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마왕탕에서도 무한이천 또는 대청령탕에서는 불한출이천 이렇게 되잖아요. 병세가 이게 바로 여기서 병세죠. 똑같은 천식증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는 복만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천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근거주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 후배한테 들었는데, 뭐 그 증상 쪼가리 가지고 무슨 이론이 있느냐고. 저도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해서 모르는 거예요. 증상은 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증상 속에 이미 이 사람들은 관찰을 본 거예요. 이 병은 어떤 식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걸 이 몇 개의 조문 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답을 바로 적어보는 거예요. 조혈이 있는 것으로 이것은 외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니 외성이 이제 해소가 된 것이니 가히 리를 공격할 수가 있다. 이런 거는 다 주의 문자예요. 이런 설명이잖아요. 차위 뭐뭐뭐, 써이 하고 뭐뭐뭐, 그리고 소위 연자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는 주의 문자예요. 이런 거는 이것을 치료할 때 공격해라, 이를 공격해라 하고 답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여기에도 이미 답을 가르쳐 준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만 보고 우리가 공부 잘하는 뭐 한의사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엘리트잖아요. 뭐 몇 프로 이내에 뭐 그런 제가 점수 얘기까지는 안 할지라도 엘리트면은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답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풉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문제 풀다가 틀리면은 그거를 그대로 기술하고 또 다시 하고 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문제 풀다가 모르면 답 보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시험 현장에 가서 틀리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문제 푸는 방식을. 우리가 중요문도 마찬가지다. 마치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완전히 내 거다. 서자서 아자라고 그랬잖아요. 글은 그리고 나는 나다. 우리가 조문을 보고도 글은 그리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개념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한다. 왜 단기가 발생이 됐을까? 이건 알고 보면은 복만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복만은 조혈과 관계에 있는 거죠.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현상, 개별적인 증상이 아니라 서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수족 지변이 한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조혈에 의해 가지고서 결국은 뭐냐. 조혈에 의해 가지고서 수족 지변이 한출인 거죠.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썼다. 집주변 한출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수족, 집주변 한출 이렇게 써도 맞는 거죠. 예. 이것은 대변이 이미 굳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도 주의 문자죠. 이런 식으로 이것은 주의 문자다. 이거는 다 추정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서 이 사람이 대변이 굳어지려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환자한테 물어봐야죠. 대변이 어떤가? 대변 상태가. 근데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설사 환자가 대변이 굳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승기탕으로 쓸 수가 있다.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조금 발열 오한 환자는 땀을 많이 흘리고 미발열 이렇게 오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불오한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땀을 흘리면은 오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외증이 미해하고 요거에다 차자가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차외 미해하고 요거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열이 아직 조열에 이렇게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 이 아직 승기탕 쓰면 안 된다. 만약에 복이 크게
복만감이 있고 불통자는 승기탕을 한번 써볼 만하다. 자, 그런데 요 조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도 다 해설이죠. 여기 글이 끝난 거예요. 예, 가요 승기탕이다. 그러나 여기다가 이 글을 전수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조금 위기를 조화시키고 크게 설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바로 소승기탕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의예요. 소승기탕으로 위기를 조화시킨다. 여기서 위기는 뭐예요? 위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건조화되는 거를 조시와 아직 되기 전에 위기가 건조화되는 것을 소승기탕으로 조화를 이렇게 한다. 그럼 여기에 소승기탕의 방의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조문도 이 해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교정. 이거는 제가 양명표 맥지 한출 불로한 그 신중 단기 복만이천 그와 같은 주의 문자들을 다 뺀 거예요. 양미한 약한다 발열 오환자 미가요 승기탕이요 약복대만 불통자는 가요 소승기탕이다. 이런 식으로 이 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왜 저와 같은 주의 문자를 썼는가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맥지라고 하는 어떠한 맥이 지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소음병이네 사약탕을 썼다가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증상론 뒤에 가면은 3편에서 맥론을 썼잖아요. 맥은 반드시 전후의 그 조건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맥증 이것만을 근거로 해서 방언을 구성하게 되면은 오류에 범할 수가 있다. 이거 하나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맥지하면 그냥 다 맥이 지하면서 이런 거 못 봐요. 자꾸만 이와 같은 증상을 맥지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재를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식 중에. 그만큼 우리가 이 맥에 대한 환상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의학 그 서적들 중경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가는 정말로 망상에 빠지고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글이죠. 정말로 한의학 역사에서 이 문헌학 역사에서 기록될 수 있는 정도의 정말로 통찰력과 예지력이 뛰어난 글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보고 일본 고방가들이 300년, 40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동의병학 공부하고 사상의학을 유지한 거예요. 근 100년 다 사상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상학 왜 합니까? 개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개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쥐고 있어야지 자기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해소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일정 부분은 굉장히 탁월하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글은 이 개념을 무너뜨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개념이라고 하는 건 분류하고 개념은 육경변증도 마찬가지죠. 육경도 개념이잖아요.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무언가는 알아야 되는데 한의학 세계는 굉장히 방대한데 방대하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현상이 복잡하게 보일 뿐이에요. 이 개념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 자기가 안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맞지만 나중에 가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개념 논리에 빠지면 위험하다. 이 개념이 전부 다 명분에 의해서 조장이 되는 거예요. 동의보감 하면 더 복잡하게 돼 있죠. 이 개념이. 왜냐하면 금은사대가를 전부 다 집대성해 놓으니까. 동의보감은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다양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 마찬가지로.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 해설을, 제 느낌, 제가. 양명병은 조혈의 징후다. 이미 답 속에는 양명병이라고 하는 거는, 아, 이거는 조혈의 징후다. 현상이다. 후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후자라는 용어도 제가 몇 차례 이거 썼어요. 이거 후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증후에서 나온 말이잖아. 제가 어떠한 이러한 해설을 쓸 때 단어 하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근거 없이 쓴 거는 거의 없습니다.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런 말도. 조혈의 표징이다. 벌써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혈이기 때문에 응당 맥이 긴해야 된다. 그래서 응당 맥은 긴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글을 틀었잖아요. 맥이 지하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랬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오면 맥이 기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약 쓰기도 편하죠. 근데 맥이 지하다고. 잠복했기 때문이다. 조혈이 잠복했기 때문이다. 써있자. 열이 없는 게 아니라 열이 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이 지할 수도 있지만 맥이 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잠복된 열이 발출하고 막 이랬을 때는 맥이 긴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 가지고서. 이런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잠복한 것이지 열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 대체로 이렇게 대체로 한출 오한자는 병이 표에 있는 것이요. 한출이 불오한, 땀을 흘리지만 불오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한출은 피하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문으로 이건 어떤 분이 썼는지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땀을 형성하고 있다. 피하에 이미 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오한하지 않는다. 이것을 때 이 한출은 여기의 한출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열에 의해서 주변이 한출하는 거예요. 다소 땀이 끈적끈적하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병정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경의 글은 어떨 때는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병이 표에 있지 않다. 이 오한하느냐 오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숫자를 써가지고 후세 사람들과 글이 있는 사람하고 경각지심을 일으킨 거다. 이거는 뭐 제 해석이에요. 제가 보고 느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의 맥지로서 맥의 지로서 이열의 증으로 삼았으나 이렇게 나 하면 원래 여기는 그 연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맥지로서 이열의 조짐으로 삼았으나 그 증거가 부족하죠. 그래서 함부로 맥지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양명병인데 맥지라고 했으니까 양명병이니까 일단 이열인데 근데 그 증거는 부족하죠. 왜 맥이 지한지. 이에 한출불오한으로서 A로서 B로 삼다. 이렇게 써있자. 뭐위 한출불오한으로서 이열의 열병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맥지로서 판단한 게 아니라 이 조문으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맥이 지하지만 열이 잠복해 있구나. 이열로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열에 의해 가지고서 맥이 지할 수도 있고 긴할 수도 있다. 또는 뭐 활삭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증상이 또 변하는 거니까. 이열이 외월 바깥으로 피부 바깥으로 배출되지 아니하고 또 아래로 통하지 아니하면 무엇인가로 배출돼야 되잖아요. 열이. 외부로도 발출되지 않고 아래로도 대변으로도 대변이 막혀서 열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열의 병세는 필연적으로 갈 데가 없어요. 상하 내외로 압박을 가한다. 병세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특히 열병 같은 경우 어디로 수병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가야 되거든요.
압박을 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현상 자체가. 통하지 못하니까. 외부로도 통하지 못하고 아래로도 통하지 못하면은 그 반대에서는 이런 쪽으로 열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반드시 무겁고 열에 의해서. 몸이 무거운 거는 수기 변적으로 인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죠. 또 다른, 그 복만이천인가 이 승기타, 열에 의한 조건을 갖췄느냐, 수기 변적에 의한 것이죠. 망탕에도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단기, 복만이천, 수족 주변의 한출. 이것은 조혈의 증후니 대승기타. 이건 뭐 참 기가 막힌, 요즘 말로 뭐 정말로 뭐 신의 한수라고 할 정도로 멋진 어떠한 그 용어죠. 불한출이천이라든가 무한이천 또는 복만이천 또는 천이 한출, 한출이천. 참 이거는 정말 굉장히 뛰어난 글이다. 뭐 이런 글을 보면은 병세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쓴 정말 그 고수다. 정말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는 분,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땀을 많이 땀을 조금 발열 오한한 자는 아직 조혈에 이르지 않았으니 아직 이르지 못한 거죠. 예. 그리고 발열하면서 오한하니까 땀도 흘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지탕을 쓸 수가 있죠. 또 상황에 의해서는 망탕도 쓸 수가 있고. 예. 그러나 우선은 이거는 제 주장이니까 이건 뭐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계지탕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 복이 크게 팽만감이고 통하지 않은 경우 통했지만 조시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는 조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소승계탕을 써서 위기를 조화시키고 크게 설사를 시키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것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편이죠. 예. 마치 이거는 뭐냐면은 대승기탕을 쓰면은 크게 설사를 한다고 하는 편견을 조장하고 있죠. 여러분 조혈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혈이 대승기탕 써도 설사 잘 안 해요. 예. 오진했을 때 위기가 무력한 사람들, 위장 기능이 요즘에 말라서 위장 기능이 무력하고 다소 몸에 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설사를 시켜도 웬만큼 저거에서는 설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편견을 조장시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승기탕이 무슨 처방이에요. 후박과 지실이 없을 뿐이지 대왕망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왕망초 감초로 돼 있잖아요. 대왕과 망초가 얼마나 강력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위기를 조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왕망초가 먹으면 무조건 설사시키는 게 아니라 열의 강도에 의해 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백호탕만 가지고 석고지자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승기탕을 쓴 거예요. 대왕과 망초를 가지고서 열을 치료한 거예요. 물론 이 승기탕의 주요 그 치료의 대상은 조시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조시라고 하는 게 변이 굳어 있으니까 치료를 하는 거지 그냥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설사를 하는 게 아니다. 설사를 해도 괜찮다. 예. 설사를 해가지고 병독을 일시에 제거시키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을 설사를 시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 이와 같은 말이냐면 진액이 잘못하면 고갈될까 봐 그런 거예요. 이 의도 속에는. 예, 진액이 고갈될까 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인 개념과 생리 개념에서 제일 중요시였던 게 바로 진액이거든요.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한대 때서부터 사용되어진 용어예요. 그런데 후세 가면서는 이 개념들이 이제 미약해졌죠. 예. 우리 의식에서 잊어버린 용어예요. 진액이라고 하는 게. 이건 전부 다 진액을 조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2차로 이것으로서 이 조문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승기탕의 방의 뜻은 조혈을 해소하고 진액을 생하는 거다. 이것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혈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진액을 보존시키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가 아니라
조혈을 치료하면은 우리 몸에서 진액이 자생하게 된다. 상황에 의해서 진액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보충할 수도 있고 물이라든가 또는 음식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충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석고를 쓴다든가 나중에 대변을 통하게 하면서 조실을 하게 하거늘. 자, 소승기탕의 방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변도 뚫고 조시도 해소시켜줘요. 대왕과 망조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로지 전적으로 대왕을 사하시키고 진액을 손상시키는 주범으로 여기는 사람은 중경서를 잘 읽지 못한 연고이다. 네, 우리가 중경서뿐만 아니라 경험을 해보면은 대왕은 무조건 설사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왕은 해조열시키면서 생진시키기도 한다. 심지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자, 망양을 치료하면서 또는 생진시키기도 한다. 예, 생진시키기도 한다. 아예 어떻게 이렇게 진액, 물론 부자를 지나치게 많이 쓰면 진액을 고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열에 의해 가지고 진액 수기도 건조되잖아요. 그래서 황제내경에 그런 말은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이에요. 열이 기를 생하기도 하지만 열이 기를 손상시키기도 한다. 열상기라고 뜨잖아요. 열이 기를 손상시킨다. 열이 기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열이 진액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기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수가 빠진 거죠. 기는 수에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은 그 말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대왕은 조혈을 치료하면서 진액을 자생하게 하지만 반면에 부자는 극단적인 약이잖아요. 망양을 치료하면서 진액을 이것도 생하게 한다. 우리가 글을 굉장히 잘 읽어야 된다. 오늘 뭐 조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앞으로 제가 이제 공부했던